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며 패디인 유열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름이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와 미라.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유열이 낭자한 게임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여. 그렇다면 이거는 그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보여온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갖다가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서하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 일어난 거 아니야? 여기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거친 말, 감정이 없는 표정.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하에 대한 어떤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분노, 실망을 갖다가 표출하는 거고. 식판을 든 미라 조심스레 아름에게 다가간다.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게임기를 뺏으려 한다. 내버려 둬요 좀. 여기서 게임기를 뺏으려 하고 내버려 둬요 좀. 이것은 어떤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식판을 치고만 아름이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이거는 지금 아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네. 그 자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름이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안한 마음에 화를 내며. 그렇지. 우리가 미안한 마음, 화를 내며, 즉 마음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너 그거 안 내려놔? 게임하면 몰두한다. 무시하는 거네. 아빠 말 안 들려? 역시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네. 대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자. 왜 그래요 진짜? 대수는 게임기를 뺏으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서로가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는 거야. 대수는 대수대로, 아름은 아름대로 분노를 갖다가 서로 표출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좀 내버려 두세요. 뿌리치면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걸. 오호. 이거는 결국 체념, 포기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낫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어떤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비관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아름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보물 듯이 말하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렇지. 아름은 아주 착한 애였던 거야. 착한 어떤 아들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 거지.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게임기 흔들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왜 이까짓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신의 상황을 갖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그렇다면 요거는 일종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일종의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는 그러한 대사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느냐면 이 서하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아름은 뭘 느낀 거야? 어떤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 그 전까지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하의 실체를 안 거야. 이걸로 인해서 뭘 느낀 거야? 어떤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결국 나아가서는 뭐가 되는 거지? 지금의 어떤 처지를 갖다가 비관하는 걸로 지금 나아간 거야. 그랬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대사, 행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아름이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흐느낌, 울고 있네.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꽉 찐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 넓은 등, 꽉 찐 주먹. 이거는 일종의 어떤 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신체 조건이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어. 이거는 어떤
약한 모습이지. 모습은 강한데 마음은 지금 약해. 야, 왠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연민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네.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바닥에. 왠지 이런 것들이 대수에 대한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공간 설정 같아.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주며, 뭐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위로 같은 것들을 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 얼굴을 천천히 포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슬픔을 나누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적이 흐르는데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결국 눈물을 갖다가 숨기는 거지. 숨기는 건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거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만이라도 강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일종의 대수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침대에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대수.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아름이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외삼촌이나 외숙모 중에. 여기 지금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아름이가 걱정된 거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드러낸 거네. 그랬더니 창쪽 바라보며 고개 저는다. 괜찮아요. 침대에 걸터 앉은 대수와 누워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4시를 향해 가는 시계. 대수 일 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여기서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아름에 대한 걱정이겠지.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빠, 응?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이거는 결국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아름의 소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은 아름이. 모자도 눌렀었다.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아빠의 마음을 갖다가 느낄 수 있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어서서 밖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이 나이든 얼굴이 바로 지금 아름이 처한 상황이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때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자신의 인식하는 어떤 수단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지. 하늘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내리는 아름이. 대수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노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이런 거라. 그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결국 지금 아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며 쫓아가고 두 사람의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서서야 겨우 아름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다. 가만있어 봐. 숨을 가쁘게 헐떡여. 이거는 이제 병세가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울고 있다고? 왜 울고 있지 근데? 아름이 너? 혼내려다가 눈물 범벅인 아름이를 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서요.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거친 숨을 내쉬고 눈물을 흘리며.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 좋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전부 다 좋아요. 뭐? 대수품에 알아당기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완전히 터진 채로 근데 좋아? 그런데 울어? 왜 그러지? 언덕에 누워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자.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어야지? 조금만 더 있어봐요. 아빠 저기.
아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며 뭐야 떨어졌어? 아이 못 봤네. 또 떨어질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하늘을 보면 휙 지나가는 유성. 저기 떨어졌어. 봤어? 우와,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고 보니까 별은 똥도 별이네. 이런 말들은 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그 본인이 아주 즐거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을 갖다가 즐겁게 해주려는 어떤 배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이제 유머니까 웃기게 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아빠 소원 빌었어요? 아 깜빡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소원 빌어요. 그래, 너는 빌었어? 전 벌써 빌었죠. 뭔데? 비밀이에요.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아, 이게 여기서 좀 되니까 좀 이해를 좀 할 것 같아. 뭐냐면 아빠와 있는 그 즐거움, 만족감, 행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름은 가족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만족, 행복 이런 걸 느낀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행복, 과거의 어떤 행복 이것이 너무나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운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행복을 두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눈물, 울음으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소원을 빌었다 그랬잖아. 아름이 뭔가를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소원을 빌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죽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아름이도 지금 엄마 아빠를 매우 사랑하잖아. 자기 자신을 갖다 사랑해준 사람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는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나도 아름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아름이 너같이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바로 이게 비극인 거야. 사실은 아름이는 불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불행해. 그러니까 비극인 거지. 그때 통증이 오는지 순간 눈을 감는 아름이. 잠시 후 눈을 떠보면 아름이의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휘어지기 시작한다. 밤하늘 나무들을 둘러보고 옆에 누운 대수를 둘러보는데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아름이 얼굴도 어두워진다. 아름이의 시점.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돌이처럼 폭발하더니 이내 암흑의 세계. 아, 요거는 지금 뭐냐면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네.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통증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겠네. 눈치채지 못하고 하늘만 떨어져라 보는 대수.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소원을 비는 대수. 애써 어렵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름이. 이거는 아마 아빠를 갖다가 좀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즉 다시 말하면 아빠에 대한 배려, 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보이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갈까 이제? 아빠 무지 배고프다. 아름이 안색을 살피더니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빠, 난 눈이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빠 봐봐, 괜찮아?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불행한 어떤 결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지금 이 작품의 어떤 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투병과 가난이야. 이 속에서 인물들은 갈등하고 화해를 해.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바로 생과 사의 고통이겠지. 그런데 이들이 화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부모는 아름을 걱정하고 아름은 부모를 걱정하는, 즉 다시 말하면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겠지.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아름이 그 부모와 같이 행복하게 지냈던 어떤 그런 과거, 즉 행복했던 과거, 이 두 가지가 바로 화해를 하게 만든 요인에 해당할 거야.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소한 행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감동일 수가 있어. 감동을 주지. 그런데 이 감동이 비극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아름, 그리고 그 아름의 부모들은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느냐면 투병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결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들 가족들은 불행해서는 안 될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가족이야. 그런 가족이 불행해서는 안 되는데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비극인 거지. 그러나 이런 비극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네.